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5가지입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 특히 곧 노후를 앞뒀거나 이미 노년의 길로 들어서신 분들, 그리고 아직 젊지만 미리 대비해두고 싶은 분들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쭉 보니까 하나 자식한테 절대 돈 주면 안 된다부터 둘, 아들 믿었다가 돈도 잃고 자식도 잃었다라는 얘기까지 여러 사연이 가슴에 와닿더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후라는 건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지켜나가느냐에 따라 비참해질 수도 우아해질 수도 있다. 연예인 중에서도 김수미 씨가 노후만큼은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자칫 노후를 망치는 지출, 즉 5가지 잘못된 씀씀이를 짚어보고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중간중간 철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의 말도 인용하고 여러분 댓글도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방송 시작 전 미리 말씀. 돈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 맞긴 해요. 하지만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이 들고 돈이 없으면 자녀든 주변이든 다 등을 돌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적어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돈 관리는 필수입니다. 자, 그럼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5가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첫째, 자식에게 하는 무리한 지출. 이거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왔죠. 자식 절대 믿지 마라. 자식에게 주면 끝이다. 이런 말씀들. 누가 극단적으로 아들은 원수다라고까지 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큰 돈을 주고 난 뒤 자식이 등을 돌리거나 주겠다던 생활비를 끊어서 고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며느리나 사위가 끼어들어 우리도 힘든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여유가 없어요. 이러면 참 섭섭하잖아요.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돈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환멸을 만든다고 했어요. 내 손에서 한 번 떠난 돈, 그게 자식에게 간 거라 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노후 자금은 꼭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해서 빌려줬다가 생활비는커녕 통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코미디언 장도연 씨도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식이 자립심을 못 키우고 결국 두 사람 다 불행해진다라고 말했죠.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둘째, 경조사에 무조건 돈 쓰는 지출. 요즘 아무래도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칠순, 팔순잔치 등등이 많아서 봉투를 많이 내게 되죠. 댓글 중에도 하나, 매달 경조사비만 몇십만 원이 나간다. 둘 10번 가도 내 행사에 오는 건 5번 뿐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경조사비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들이 정한 관습이 언제나 나에게 이로운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히 노후에는 자신이 쓸 돈이 제한적이니 무조건 누가 부르든 다 가고 또 다 내고 이러다가는 정작 내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어요. 연예인 전원주 씨가 경조사는 적당히 하되 내 형편을 넘어서면 안 된다. 나도 한 달 경조사비가 너무 많아 조절한다고 밝혔죠. 그 말처럼 경조사비는 내 예산 안에서만 20, 30만 원씩 매달 써야 할 정도로 많아지면 좀 걸러서 가야 해요. 빈말이 아니라 안 가는 대신 나중에 본인 행사에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각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보험, 주식, 투자 지출. 나이 들수록 갑자기 치매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등 한꺼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경매 이런 데까지 손대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든든하게 보험을 들어두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지나친 중복 가입으로 보험료만 잔뜩 나가는 분이 있어요. 주식도 제가 봤을 땐 일정 부분 지식 없이는 섣불리 들어가면 퇴직금 몽땅 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알지 못하는데 투자하는 건 바닷물에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노후에 이런 짓 했다가 크게 잃으면 폭망입니다. 실제 김혜자 씨도 노년일수록 눈앞에 번쩍해 보이는 제안에 넘어가기 쉽다며 조심하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병원비가 무서우니 보험도 들어야지라고 해서 막상 보장 내용이 겹치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로 생활비 상당 부분이 날아갑니다. 보장 내용이 서로 겹쳐서 중복 수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라는 말씀이에요. 넷째, 타인의 빚 보증이나 남의 사업에 무작정 투자. 이건 사실 나이 든 분들 특히 조심해야 해요. 자녀건 형제건 친척이건 친구건 누가 하나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업종 시작한다. 둘 보증 좀 서주면 내가 매달 이익금 드린다라고 꼬실 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름난 노인 회장님이나 동네에서 평판 좋은 분들이 괜히 지인 보증 섰다가 노후자금 털려서 빈털털이 되는 사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착한 마음으로 의를 구하지만 대개 돈 앞에서 의가 흔들린다고 얘기했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정으로 보증 서주는 순간 내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연예인 박준규 씨 아버지인 박영규 선생님도 친구들 사업 보증 섰다가 한 번에 빈털털이 됐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노후에는 더 이상 재기할 힘이 없으니 이런 지출, 즉 남을 위해 내가 기꺼이 리스크를 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다섯째, 내 몸과 마음을 망치는 중독성 소비술, 담배, 도박, 카지노 이런 데 빠지면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나이 든 분들도 홈쇼핑 중독, 게임 중독, 사행성 온라인 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나는 외롭고 심심해서 홈쇼핑으로 물건 사며 위로받는다고 하시는 분. 그러나 막상 택배가 10개, 20개씩 쌓여도 제대로 쓰는 건 드물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신용카드 빚 혹은 예금 깨서 결제하는 상황이 오면 노후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이른바 쇼핑 테라피라 부르는데 사실 심리학자들은 그건 테라피가 아니라 자기 파괴라고 봅니다. 술이나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죠. 건강 해치고 의료비 늘어나고 사람들과 관계 악화되고 결국은 무덤으로 빨리 가는 길. 이건 말 안 해도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 자식에게 무리하게 돈 쓰거나 넘기는 지출. 둘, 경조사비 등 과도한 예의 지출. 셋, 보험이나 주식, 투자 지출 무리. 넷, 빚 보증이나 남의 사업에 투자. 다섯, 중독성 소비, 술, 담배, 도박, 쇼핑 등. 사실 인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대신 우리가 최소한 재정적 자유까지는 아니라도 재정적 자립은 하고 있어야 행복한 노후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댓글처럼 내가 쓸 집은 내가 꼭 가진다. 그래야 늙어서 길바닥 헤매지 않는다거나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철저히 거절하고 내 노후 살 길을 우선 생각한다. 라는 말씀이 참 많았어요. 연예인 차인표 씨가 한 말이 떠올라요. 사랑과 돈은 별개다.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주고받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노후에 건강히 살려면 자식도 중요한 존재지만 내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화도 안 나고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경조사 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좋습니다. 다만 내가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너무 무리한 의무감은 자기를 해친다고 했는데 경조사도 적절히 부담되지 않게 지출해야지 남들 하는 만큼 하려고 과소비하면 결국 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끝으로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을 막아내는 구체적인 팁 몇 가지를 드려볼게요. 하나, 통장 여러 개 만들어 용도별로 관리하기. 둘, 자식이 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말고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감당 가능한 소액만 준다 생각하기. 셋, 경조사 기록장 만들어서 내가 낸 금액과 상대가 내게 준 금액 비교하기. 너무 안 맞으면 다음부턴 조정하기. 넷, 투자나 보험은 전문가 혹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상의한 뒤 결정하기.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기. 다섯, 만약 중독성 소비에 빠져 있다면 지인이나 전문 상담을 받아서 빨리 끊기. 사실 이런 조언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내 삶을 내 의지로 통제하라는 이치와도 통합니다. 내 인생 주체는 나예요. 노후에 내 돈, 내 마음대로라는 자립심만 있으면 자식도 날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리고 내 돈이 없고 자식에게 매달리면 제가 보기에 자식들 중 상당수는 부모는 그냥 돈 안 되는 짐으로 생각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이 각박해졌잖아요.
댓글 보면 하나, 나도 자식인데 부모님께 생활비 꼬박 드린다. 둘, 저는 부모님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칭찬해 드려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요즘 다수는 아니라는 게 현실입니다. 남의 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지켜야 하고 안 쓰면 내게 남고 줘버리면 영영 잊어야 한다. 적당한 지출로 건강과 삶의 질을 올리는 건 당연히 좋지만 비참함을 야기하는 지출에는 과감히 손절해야 하죠. 지금까지 노후 비참 지출 5가지를 2시간 동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라디오 DJ 건정맨이었고요. 저도 중장년층을 향해 달려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만 믿고 의지할 게 아니다. 결국 돈이 효도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자식에게 지나치게 주는 지출은 곧바로 내 노후를 위협한다. 둘, 과도한 경조사 비용은 일방적으로 퍼주는 건 아닌지 주의한다. 셋, 보험이나 투자 비용을 충동적으로 크게 쓰지 않는다. 겹치거나 불필요한 건 없는지 늘 체크한다. 넷, 보증서 주거나 남 사업에 투자하는 건 특히 노년에겐 리스크가 치명적이다. 다섯, 술, 담배, 도박, 쇼핑 중독 같은 지출이 쌓이면 내 몸과 마음이 먼저 망가진다. 철학자 세네카가 인생의 후반은 아낄 줄 아는 자의 것이며 낭비벽은 미성숙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 노후를 위해 한번 곱씹어 볼 말이네요. 인생은 길고 노후가 생각보다 더 깁니다. 내 스스로를 등골 빼먹는 지출을 막고 필요할 땐 잘 쓰면서 남은 삶을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건정맨과 함께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5가지 알아봤습니다. 다들 이제 분별력을 갖고 본인 지갑 잘 관리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나 자식이 전세 가자고 하는데 어떡하냐? 경조사비가 너무 부담된다 같은 고민하는 분들 있다면 오늘 이야기 살포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나도 댓글 계속 열어두니까 궁금한 점이나 후일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노후, 혼자라고 너무 두려워 마세요. 철저히 준비하면 오히려 자유롭고 멋진 때일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인생을 배워가며 살아가 봅시다. 건정맨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